반갑습니다. 한국대과학연구원 이승원 원장입니다. 수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1년 브레인 아카데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자리하신 만큼 오늘의 이 포럼이 팬데믹 시대를 지혜롭게 건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잠은 최고의 명상이고 최고의 보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수면의 적신호가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수면장애 환자도 지난 5년 새에 5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잠 못 들리게 할까요? 현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식색수,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과 성욕, 수면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이것을 토대로 발전해 왔고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 또한 달라집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많이 먹고 다양한 중독 현상으로 깊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은 깨어있는 일상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에 열광하던 인류에게 예고 없이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수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3가지 커넥트, 즉 연결과 소통, 그리고 다 함께 사는 공생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문명 시대의 가치는 공생이어야 하고 기술은 인간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휴먼 테크놀로지입니다. 첫 번째 커넥트는 나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의 기준을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수면 문제와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면은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증가에 놀란 우리 정부도 국민 정신 건강에 연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대한민국 멘탈 헬스 강연에서 스스로 창조한 건강과 행복,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세상이나 병원, 부모에게만 맡기는 사람은 진짜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조건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평생 동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남들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다 보니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의 원인이 대부분 시민성 질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면 병이 오게 되어 있고 공허감에 빠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를 알면 나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뇌교육,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뇌교육 명상을 통해 뇌의 감각을 깨우고 뇌를 유연하게 하고 감정을 정화하는 힘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멘탈 헬스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우리의 뇌가 느끼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행복과 불행은 사람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을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구걸하지 않고 허한 감정을 중독으로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도박, 돈, 명예, 권력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삶의 가치 및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뇌교육, 명상의 목적입니다. 스스로 건강과 행복, 평화를 선택하고 창조하기 바랍니다. Heal myself, love myself, make myself happy. 두 번째 커넥트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인간 생명의 원천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구 환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물의 다양성이나 기후변화 문제, 생태계 붕괴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환경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욕심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전체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지금 공멸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인류는 성공이라는 가치를 넘어 완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착취해온 분리의식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자각과 자연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자각이 일어날 때 가치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공생입니다. 나 개인이나 가족, 내 나라만을 생각하는 좁은 사고 방식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기로, 물로, 바람으로, 그리고 햇볕으로 연결되어 지구 환경이라는 자연으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나 오염이 공기나 물, 바람을 타고 모든 나라로 오가는 것을 돈이나 무력으로, 핵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가 계속 외형적인 확장만을 생각하면서 지구를 파괴하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늘어나는 인류의 수명이 지구에게 절대 축복이 될 수는 없겠지요. 코로나 초기에는 차량이 줄고 공장이 멈추니 대개 질이 좋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요즘에는 편리성만 추구하는 습관적인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매 분마다 120만 개의 페트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는 다시 우리 인간이 먹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순환은 인간이 만든 이기심으로 질병을 낳게 되고 질병에 갇혀버린 인간은 불루라는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수면 장애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공생을 깨닫고 자각하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구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 위의 생명은 하늘과 땅으로, 그 사이에 허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공생은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공생은 홍익입니다. 세 번째 커넥트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공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공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선택하기로 하면 운명적으로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와 지구입니다. 인류와 지구를 염려하고 더 좋은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쓰는 차원을 넘어 인류와 지구가 나 자신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세상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고, 더 나아가 모두의 의식 성장을 염원하는 강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성과 영성, 신성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인류와 지구는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고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대중화입니다. 저는 앞으로 있을 5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이 아닌 패러다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분리가 아닌 융합, 경쟁이 아닌 협력, 성공이 아닌 완성의 가치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의 시대에는 국가와 인정 속에서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서 공통의 인성과 영성을, 그리고 신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구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인류의 의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시급한 프로젝트는 모든 생명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적인 청정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지구시민운동 본부를 세우고 지구시민 인재 양성과 공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인성과 영성, 신성의 회복을 통한 인간과 자연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는 열쇠는 우리 뇌가 가진 공감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가입니다. 인류의 1%인 1억 명의 의식만 바꾸어도 인류 문명은 천지될 것입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한 열쇠는 소수의 리더나 전문가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생의 가치를 선택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랑과 사랑 간의 연결은 몸과 마음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교육에서 말하는 뇌 주인 되기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의 영성과 신성을 밝혀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Take back
your brain.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문제는 그 문제를 만든 의식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식이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높아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가 밝아져서 현재 문제를 통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처한 위기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성입니다. 강제인외, 신. 너의 머릿속에 이미 신이 내려와 있다는 한민족의 강제인외 정신이 뇌교육의 뿌리입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하고 자연과 연결하고 인간과 공감으로 연결되었을 때 공생의 가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건강, 행복, 평화를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문명 시대의 가치는 공생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술은 인간을 향한 휴먼 테크놀로지입니다. 누구나 뇌의 주인이 되는 시대, 누구나 꿀잠으로 면역력이 높아지는 세상을 꿈꾸고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